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남겨놓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의 조효진 교수님께서 마지막 무대 장식을 해주실 텐데요. 숭실대학교 조효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조효진입니다. 네, 저는 주로 자동차 보안 관련 연구를 진행했고요. 그 밖에 이제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교수님은 최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K-사이버 시큐리티 챌린지의 AI 보안 분야, 특히 자동차 해킹 공격 방어 트랙에서 1위를 달성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이 1위를 달성했던 자동차 해킹 공격 방어 그 트랙에서 하셨던 그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 뭐가 될까요? 저희가 이제 그 해킹 대회에서 이제 공격과 방어 부분 두 가지로 나눠져서 둘 다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공격 부분에서는 결국에 이제 상대방의 침입 탐지 시스템에 잘 이제 탐지되지 않는 공격 패턴을 개발해야 됐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시스테매틱하게 좀 자동차 패킷을 분석을 하고 주기를 흉내내는 공격, 그리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성 메시지들을 활용해서 공격을 진행했고요. 탐지 모듈 쪽에서는 이제 많이 활용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탐지를 수행하고 많은 데이터셋으로 이제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번 챌린지는 총 10개 트랙에 한 1,300, 400여 명이 참가해서 실력을 겨뤘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1위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성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최근에요, 그 자동차 해킹이라고 하는 것이 좀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 차량 기반 이제 해킹 사고 이제 사례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화이트 해커들이 이제 먼저 테스트를 해서 업체에 보고를 하고 패치가 되는 수준이고요. 실제 이제 차량 공격으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고요. 스마트 키 기반으로는 이제 도난 사고와 연결될 수 있는 해킹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뭐 전기 자동차라든가 이후 조금 더 기술적으로 진보된 자동차가 나왔을 경우에 좀 더 IT 기술이 자동차와 더 많이 접목이 됐을 때는 역시 이 자동차 해킹도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수님의 발표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자율주행 자동차 해킹 및 보안 기술 동향을 이제 발표할 것이고요. 자동차에 대한 개괄적인 기술들 및 그리고 이제 해킹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현재 이제 어떠한 보안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보안과 관련한 스토리를 이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실제 공격 사례 기반으로 이제 어떠한 공격들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고 난 후에 이제 학계나 이제 산업계에서 연구되는 보안 기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가 이제 저희가 이제 2010년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진행됐던 자동차 해킹 관련 이제 연구 사례들입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2010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자동차 해킹 연구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이랑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같이 자동차 해킹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약간의 이제 피지컬 접근이 필요해서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는 크게 이제 경각심을 갖지 않았던 이제 연구 결과지만 세계 최초로 이제 진행됐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좋은 학계의 반응을 얻었었던 거고요. 그 후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제가 속한 고려대학교 연구팀이 이제 같이 연구를 진행하던 와중에 이제 미국의 유명한 해커인 이제 찰리 밀러라는 연구팀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자동차 해킹 결과를 오픈해서 이제 좀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전체 데이터셋이랑 자동차의 연구 결과를 다 오픈해서 자동차 회사로부터 이제
경각심을 이제 많이 이렇게 올릴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보안 연구 시장의 확대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이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술들이 이제 속속 등장하면서 그런 기술들을 이제 공격하는 센서 공격, 그리고 AI 모델 공격들이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작년 이제 12월 달에는 이 테슬라 차량의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우회해서 공격한 사례가 이제 발표됐고 2분 30초 내에 이제 테슬라 차량이 도난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공격 히스토리를 살펴보건대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자동차가 스마트해지면서 외부와 접점 포인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기반을 한 공격들이 이제 전통적인 공격이었는데 이런 공격도 사실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수행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센서를 통한 공격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킹 사례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킹 사례 소개에 앞서서 간단한 자동차에 대한 소개를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자동차에는 전자제어 장치라고 하는 작은 이제 연산 유닛이 들어갑니다. 이게 도입된 목적은 이제 CO2 이제 배출량을 제어하고 그리고 연비 향상을 위해서 이제 차량 회사들이 접목을 했었고 실제 이제 이것들이 한두 개씩 들어가다가 최근에는 많이 이제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010년 지프 체로키 모델의 이제 ECU의 개수가 상당히 적어 보이는데 2014년 모델에는 뭔가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약 2배 가량의 이제 증가가 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고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많은 이제 자동차 고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를 약간 많이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모델 3를 이제 많이 연구를 하시는데 보니까 이제 테슬라 모델 3는 ECU가 막 70개 정도 들어간 게 아니라 보통 이제 한 3, 4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도 이제 ECU를 기존의 차량에 한 70개 정도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3개 혹은 4개로 줄이겠다라는 연구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좀 더 파워풀한 전자제어 유닛들이 통합돼서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차에 제어 이제 기계들이 들어가니까 이들을 서로 이제 통신하게 해주는 그러한 네트워크 기술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1980년부터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가장 많이 업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이 CAN 프로토콜이고 사실상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CAN 프로토콜이 되게 1Mbps의 속도밖에 안 되고 데이터 페이로드가 8바이트밖에 안 돼서 이 자율주행 환경에 접목하기에는 그 전송량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페이로드에서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실제 이제 최근 차량에는 이러한 CAN뿐만 아니라 CANFD라고 하는 약간 확장된 개념의 네트워크 속도와 이제 페이로드를 지원하는 그 기술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가장 이제 오토모티브에서 이제 가장 혁신인 자율주행 차량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더넷 기술들이 탑재돼서 실제 이제 대용량 센서 데이터들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이러한 내부 네트워크 기술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이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와 이제 통신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군집주행도 할 수 있고 인프라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통신 기술을 우리는 이제 V2X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차에 전자제어 유닛이 들어가고 내부 네트워크 기술이 들어가고 그리고 외부 네트워크도 들어감으로써 자동차가 이제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 연구하는 입장이나 화이트 해커 입장에서도 이러한 IT 기술의 접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취약점과 연결이 될 수 있다. 해킹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파악했었고,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부터 이제 자동차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진행이 됐지만
해외 연구 사례들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해외 연구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CAN이라는 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동차 네트워크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쓰이는 기술이에요. 하지만 1980년대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자동차 환경에 뭔가 해킹이 된다, 누가 외부에서 들어온다, 이런 게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통신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내부 폐쇄망이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CAN에는 이제 어떠한 보안 모듈도 적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학계에서 이제 CAN에 대한 취약점들에 대한 이제 고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CAN이라는 게 이제 버스형 네트워크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선을 이렇게 뽑아내서 연결만 하면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데이터를 쏘고 보내고 하는 게 받고 하는 게 가능했던 그런 기술인데, 이게 이제 버스 형태의 브로드캐스트 방식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차량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으면 데이터를 수신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 있었고요. 기밀성이 이제 당연히 암호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기밀성이 제공되지 않았고, 이러한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으면 쉽게 이제 자동차 제어 패킷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제 데이터를 보내면 이 차량이 이게 정당한 ECU가 보낸 건지 아니면 공격자가 보낸 건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어가 되는 현상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밖에 이제 접근 제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학계에서 보고가 됐었고, 2010년도, 11년도에 세계 최초로 이제 실제 차를 가지고 차량을 해킹을 하는데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이제 피지컬리하게 접근을 해서 차량을 제어를 했었고요. 주로 이제 피지컬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차량에 존재하는 이제 진단 제어 패킷 그 포트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진단 포트가 이제 모든 차량에 들어가는 게 이제 표준인데, 이걸 통해서 차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격을 수행했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제어를 했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업체에서는 이게 이제 이 진단 포트로 통해 공격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제 이 팀은 2011년도에 이 진단 포트가 아닌 이 오디오 시스템의 USB를 통해서 악성 MP3 파일을 통해서 차량이 제어될 수 있음을도 이제 시연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아까 이제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공격은 이제 아카데미아에서 시행됐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적인 연구 결과를 이제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논문으로 작업을 했지만 사회에 공개가 되지 않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업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안 기술이 개발이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이제 이 찰리 밀러와 크리스 발레색이 이제 판단을 해서 자신들이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연구 보고서 형태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차량을 해킹하기 위한 사전 준비, 그리고 차량의 제어 패킷, 그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들이 실험했던 차량은 이제 2010년 버전의 이제 포드 이스케이프 모델인데요. 실제 이제 차량의 도어가 닫혀져 있는데 열린 상태로 보이게끔 이렇게 제어하는 패킷들, 그리고 실제 어떻게 실험을 하는지도 다 속속들어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공격들은 어떻게든 이제 그 원격으로 하는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 회사의 반응은 좀 시큰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나 이제 화이트 해커 분들이 그럼 차량을 원격에서 공격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차량 원격 공격을 수행했고,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테슬라 모델 S 및 X까지도 다 공격이 됨을 시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원격 공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찰리 밀러 그 공격팀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킹을 공개해도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실제 원격에서 이제 현실적인 공격을 해야겠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들이 가능한 차들의 이제 공격 가능성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가장 공격이 쉬운 차, 공격이 어려울 것 같은 차들을 분류를 해요. 그 분류의 기준은 차량의 제어망이랑 그리고 텔레매틱스 시스템과의
연결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주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석해 본 결과 이 지프 체로키 모델이 가장 공격에 취약할 것 같아서 그들이 이제 이 시스템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제어하는 데까지 성공을 해요. 그래서 원격으로 제어하는 데 성공을 해서 실제 이 차량 회사가 140만 대의 차량 리콜을 수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에 이제 큰 영향을 미쳤던 사례고요. 실제 이들이 했던 공격은 이 지프 체로키의 텔레매틱스 시스템 전장도를 보니까 이 텔레매틱스 기능과 차량의 CAN 프로토콜이 이제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감염시키면 이 차량을 제어할 수 있겠구나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텔레매틱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인데 이때만 해도 이제 업계에서는 큰 보안에 대한 그러한 기술들이 많이 접목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차량 회사의 텔레매틱스 시스템이 그 미국의 스프린트사의 통신 모뎀을 사용했는데 이 사실 통신사의 그 내부 통신망에 들어가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 통신 음영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펨토셀 장비, 즉 작은 기지국을 일반인들이 구매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은 기지국을 이 공격자가 한 300불 정도로 이제 이베이에서 사서 거기에서 취약점을 발견해서 실제 이제 차량 그 통신사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열려져 있는 그 포트라고 하는 이제 그 네트워크 통신 통로를 발견하고 실제 접근해 보니까 인증 과정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접근할 수 있었고 약간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실제 차량을 제어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리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격 후로 이제 차량에 대한 보안 관심도가 많아져서 업계에서도 이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테슬라 관련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이 탑재된 그러한 자율주행의 좀 원초적인 모델들이 나왔는데 중국에서 이제 유명한 이제 테슬라 해킹팀이 존재하는데 이 테슬라 해킹팀이 이제 킨 시큐리티 랩인데 이 팀이 이제 테슬라 모델의 취약점도 분석을 해서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모델을 이제 그때 당시 2017년에 우리가 오토샵에 가지고 가면 오토샵에서 제공되는 와이파이 모듈에 이제 자동으로 붙게 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이제 오토샵의 패스워드가 다 고정돼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그 오토샵의 와이파이 AP에 붙게 되는데 이 공격자 이제 화이트 해커 그룹이 그런 점에 착안해서 실제 이제 자신들이 로그 AP를 만들어서 이 테슬라 차량의 디스플레이가 자신들의 AP에 붙도록 이렇게 유도한 후에 여기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실제 차량을 제어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놀랍게도 처음에는 이제 테슬라 차량에도 2017년 당시에는 저희가 코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보호 기술인 그 코드 사이닝 메커니즘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코드 서명 기술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테슬라가 대응을 잘해서 10일 만에 다 패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패치를 했는데도 이들이 나중에 발표하기를 이러한 코드 서명 기술도 우리가 우회할 수 있었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 팀은 계속 이제 자동차를 연구하고 취약점을 분석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테슬라 관련 실제적인 해킹 기술을 발표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작년 12월에 나온 스마트키 공격도 이제 되게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테슬라 모델 X에 대해서 이제 좀 고급 사양 모델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벨기에의 그 코직이라는 불리는 이제 암호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킹을 한 화이트 해커는 이 테슬라 모델의 이제 두 가지 취약점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테슬라 차량의 키가 이제 블루투스 기반으로 이제 통신을 이제 수행하는데 이 부분에 이제 취약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두 번째는 이제 차 키를 등록하는 과정에도 취약점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사실 이제 설명드리면 되게 간단한데 이게 이제 테슬라 회사에서 이제 이 스마트 키를 통해 이제 차량의 문 개폐를 하고 이제 시동도 걸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배터리가 제한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슬립 모드로 들어가 있고 얘를 깨우기 위해서는 테슬라 차량의 바디 컨트롤 모듈이라고 불리는 이제 BCM 모듈이 웨이크업 메시지를 얘한테 주기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근처에 있으면 깨어나서 이제 차량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웨이크업 하는 그 그 메시지 자체에 이제 이 차량의 차대 번호로 이제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가 보내졌고, 그리고 이 통신이 열리면 이 차량에서 얘한테 이제 펌웨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데, 이 스마트 키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제 업데이트 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 실제 정당한 테슬라 회사만 업데이트 할 수 있게끔 코드 서명 기술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없었다라고 해요. 이게 2020년에 나온 모델인데, 그 코드 서명이 이 스마트 키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악용하면 이 스마트 키를 해킹할 수 있겠구나. 두 번째로 이제 이게 새로운 키가 오면 차량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는 이 스마트 키에 있는 인증서를 통해서 등록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짜 키는 등록을 안 하는데, 실제 여기서는 인증을 하는데, 이게 결국에 인증을 통과하면 실제 키는 이 차량의 바디 컨트롤 모듈이랑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캔 통신인데, 여기서부터는 이 캔 통신에는 보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증이 통과했지만 가짜 키를 그냥 이 디스플레이 포트에서 바로 캔 통신으로 키를 등록을 하면 그냥 이제 가짜 키도 등록이 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워터스라는 해커가 실제 공격을 시연하기 위해서 이러한 300불짜리 공격 툴을 만들어서, 이 공격 툴은 이제 가짜 바디 컨트롤 모듈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짜 키 역할도 하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테슬라 차량 앞에 가면 이 차대 번호가 있는데, 그거를 자신이 이제 도난을 하고자 하는 그 차량의 차대 번호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오너가 있는 근처로 가서 웨이크업 메시지를 아까 차대 번호를 봤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만들고 난 후에 차량의 펌웨어를 업데이트 하죠. 그래서 코드 서명이 없기 때문에 이 공격자가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탑재한 프로그램을 스마트 키에 업로드 합니다. 그 기능이라 하면 스마트 키에서 문을 여는 신호를 이 장비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명령어가 삽입된 코드예요. 그래서 이 공격자는 이렇게 이제 블루투스 통신 거리 반경 내에서 그러한 업데이트를 하고 그 차 키에 있는 정당한 자동차 오픈 신호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차 근처에 가서 차량을 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가짜 키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포트에서 그 선을 빼서 그리고 가짜 키를 등록한 다음에 차량을 도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연했다라고 합니다. 총 2분 30초가 걸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테슬라에서는 이미 패치를 했지만 이러한 이제 공격 가능성이 작년 12월에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고 많이 기술이 발전했다라고 하고 또 보안의 경각심도 갖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공격은 계속 이루어지고요. 그 밖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니까 센서에 대한 공격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빛을 쏘게 되면 차량이 오동작하고 이 라이다 신호도 이제 결국엔 라이다가 돌아가면서 이제 오브젝트가 있는지 이제 디텍션 하게 됐는데 그 신호도 이제 왜곡시켜서 물체가 가깝게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할 수 있는 공격이 2015년도에 실제 랩카를 통해서 이제 수행이 됐었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그거는 상용 자동차가 아니니까 이 중국의 저장대학에서 실제 테슬라를 공격해서 오브젝트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공격을 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에서 이제 차량이 후진하는데 이렇게 제밍을 했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시연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라이다를 통한 이제 공격을 좀 더 팬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좀 어려운 공격도 이제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서는 이제 이 상용화된 제품인 라이다 센서에 이제 이게 회전하면서 360도 회전하면서 주변의 오브젝트를 이제 3D로 이제 판별하는데 이들이 이제 도는 그 주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를 이제 정확히 잘 계산하고 내가 미리 페이크 포인트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신호들을 미리 생성해서 이게 돌아가는 시점에 잘 맞춰서 신호를 미리 보내놓으면 얘가 이제 오브젝트를 잘못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미리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초당 총 100개의 이제 페이크 좌표를 만들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이제 이 차량이 있고 가짜 이제 옵스터클이 있을 때
이 갑자기 급정거하는 시연을 보였고요. 초록불인데 이제 차량이 가야 되는데 이제 가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차량이 못 가게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기반의 시연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직 상용화된 제품의 한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연구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제3사의 모델보다는 이제 실제 차량에 탑재된 모델에 대한 공격도 이제 많이 수행이 됐고, AI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AI를 이제 기만할 수 있는 이제 Adversarial Example 공격들이 이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판다 사진을 이제 분류할 수 있는 AI 모델을 학습시켜 놨는데, 약간의 노이즈를 주면 얘가 이제 긴팔원수기로 이제 보이게끔 AI 모델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차량 환경에서도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영상 센서, 카메라 센서에 대한 가중치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런 스톱 사인을 보고 스톱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실제 여기에 가짜 스티커들을 몇 개 붙여 놓으니까 차량이 이제 더 속도를 내게 되는 그러한 디시전을 내릴 수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이제 그러한 모델에 대한 그냥 간단한 개론적인 원론적인 설명이었고, 중국의 유명한 텐센트 킨랩에서는 다시 이제 테슬라 차량을 이용해서 모델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걸 시연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가짜 이미지를 보내서 비가 오는 것처럼 느끼게 해서 와이퍼가 동작하는 것도 시연을 했고, 그냥 도로 위에 이런 점을 찍어서 차량의 스티어링이 조작되는 현상까지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이스라엘 이제 벤구리온 대학에서는 이게 테슬라 차량을 보니까 이 자율주행 모듈이 레이더로 이제 뭔가 거리를 측정하기도 하지만 카메라 센서에 되게 가중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영상을 믿고 이제 차량이 주행되는데 그런 걸로 이제 카메라 센서를 속여야겠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이 팬텀 공격이라는 걸 제안합니다. 팬텀이라는 건 이제 유령인데 사람의 눈에는 거의 안 보이고 차량 시스템에만 찰나 이렇게 보이게끔 이제 하는 공격이고요. 드론을 통해서 이제 프로젝터로 영상을 송출하거나 광고 게시판 같은 걸로 가짜 영상을 보내면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공격을 시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결과를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그냥 마트 주차장인데 여기 광고를 하고 있는데 차량 속도가 증가하죠. 여기에 이제 90으로 가라는 그런 이미지 오류를 왜곡시킨 거고요. 실제 이제 이 게시판을 통해서 차량을 스탑시키기도 했고, 이 드론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영상을 송출해서 이게 90이라는 걸 보고 차량이 이제 90으로 가게끔, 그리고 사람 홀로그램 영상을 쏴서 이게 멈추게끔 하는 그러한 시연들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게 결국엔 테슬라 자동차에 뭔가 영상을 보고 영상의 컨텍스트도 봐야 되고 컬러도 봐야 되고 그리고 질감도 봐야 되고 이게 3D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뎁스도 봐야 되죠. 원근감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네트워크 기반 공격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들이 사실 이제 자율주행 차량에도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이제 접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이제 센서 시스템, AI 시스템에 대한 공격들이 이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안 기술을 이제 짧게 이제 살펴보자면, 일단 차량 회사에서는 이제 보안 모듈을 탑재하는 데 관심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효율성적인 측면이나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OBD2 단자라고 불리는 진단 포트를 그냥 막는 수준의 이제 방화벽을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내부 네트워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버스 토폴로지이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트 환경이에요. 여기만 막는다고 다른 통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텔레매틱스 시스템을 통한 공격이 이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차량 회사나 이제 학계에서 많이 관심 있는 게 차량에 이제 주입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지하자. 그래서 침입을 탐지하자라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고, 이러한 도스 공격이라고 불리는 메시지를 많이 보내는 공격, 메시지를 안 보내게 하는 공격, 다른 사람인 척하는 공격, 그리고 특정 제어를 위해서 메시지를 조작해서 보내는 공격들을 가정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탐지하기 위한 엔진들을 많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업계나 이제 학계에서 연구되는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캠 패킷 기반으로 캠 패킷들, 즉 자동차 제어 패킷들의 주기성, 그리고 패킷 간의 이제 상호 관계, 그리고 이제 패킷들이 이제 전송되는 시퀀스들을 학습해서 이제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고요. 학계에서는 이제 ECU 그 전자 제어 기기의 하드웨어적인 특성을 학습해서 실제 이제 ECU의 전력 신호의 차이점을 학습해서 이게 공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연구, 아니면 이제 클록 디퍼런스들을 학습해서 하는 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이 차량 네트워크에는 인증이 없기 때문에 인증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이제 연구 분야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효율성적인 측면이 문제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해서 에어백을 정지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에어백 메시지를 인증을 하려면 아무래도 인증이 없는 메시지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차량 회사에서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지금 CAN 프로토콜 상의 데이터 페이로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바이트인데 그 인증의뢰에 대한 그 인증값을 실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오토모티브 이더넷이나 CAN의 확장 버전인 CAN-FD 버전에서는 이제 이러한 인증 프로토콜이 부분적으로는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개의 복수개의 센서를 활용해서 하나가 공격당하더라도 다른 걸로 이제 공격을 디텍션하는 그런 센서 퓨전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전통적으로 많이 수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피지컬 베이스드한 성질을 이용해서 실제 이제 센서를 보완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있으면 이제 간략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AI 모델에 대한 공격 방어 기술은 사실 이제 AI 모델이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이제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레이어에서 이제 학습된 결과를 조합해서 보자라는 그런 앙상블 기반의 방법들이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텍스트도 학습하고 표면도 학습하고 이제 빛이 어느 정도 있는지 색깔도 학습하고 그리고 그 3D 오브젝트의 뎁스도 학습을 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이게 공격인지 아닌지 식별해야 된다. 어드버서리어 이그젬플인지 아닌지 학습을 하되 이것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이런 자동차 보안 기술이 많이 연구가 또 됐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것들이 새롭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가 되게 많은 분야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자동차가 사실 되게 많은 분야를 커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센서 보안이 물리계층 보안도 있고 네트워크 보안도 있고 외부 통신 보안도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랑 차량 간의 이제 그 데이터와 관련된 그 어플리케이션 보안 연구도 있을 거고요. 실제 이제 차량에는 AI 모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AI 관련 연구도 진행할 수 있고 시스템 보안 이제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보안 연구도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다 많은 날리지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제 같이 연구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는 진행한 연구팀의 연구를 이제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저희는 이제 작년부터 2027년까지 이제 고려대학교와 제가 속한 성실대학교가 이러한 자율이동체의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모니터링 기술,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보안 기술, 그리고 센서 보안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신 그런 챌린지 참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운이 좋게도 우승을 할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후속 과제를 이제 진행을 해서 이 IDS 엔진을 고도화를 할 예정입니다. 잠깐 이제 홍보를 드리자면 올해도 이제 이런 챌린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챌린지가 이제 이 사업 공고는 아마 오늘이나 뭐 2월 정도에 끝나게 돼서 아마 참여를 못 하시더라도 챌린지 자체는 아마 9월에 이제 공고를 할 거고 일반인들도 참여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일반인들 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에 올해도 일반인들 참여가 가능할 것이고 이런 식의 이제 네트워크 취약점이나 뭐
시스템 레벨 취약점, OS 취약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경연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에 참여하셔서 우승을 하게 되면 저처럼 이제 후속 연구를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예.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발표 아주 잘 들었고요. 그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제 답글이 안 달려서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해킹 방지를 위한 원격 차단 혹은 킬 스위치 기능에 대한 사례를 물어보셨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보안하는 입장에서 이게 완벽하게 모든 걸 이렇게 차단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탐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이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탐지했을 때 그러면 최소한의 이제 그 제어권이 사람한테 가기 전까지 최소한의 이제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이제 현상 유지를 하면서 공격으로부터 로버스트한 그런 실제 주행 그런 제어 엔진,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할 것인가, 그러한 연구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킬 스위치는 사실 주행 중에 공격이 일어났다고 바로 이제 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격을 이제 차단하면서 최소한의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주행을 하면서 운전권을 이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네트워크 시스템 공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테슬라 모델 X의 취약점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는지 질문을 드리고 또 취약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공격을 오픈한 저자가 올해 초에 이제 논문을 공개했어요. 저도 이제 논문을 좀 더 분석해야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이제 의하면 일단은 스마트 키 업데이트 시스템에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하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일단은 차량과 이제 스마트 키가 통신을 하니까 거기 있는 블루투스 채널에 대한 블루투스 채널을 이제 트래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용화된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마 구매했을 거고, 거기서 이제 트래픽을 봤을 때 업데이트하는 기능이 있으면 확인했을 거고, 그리고 실제 스마트 키도 뜯어서 어떠한 이제 기능들이 있는지 리버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코드 서명이 없는 건 사실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코드 분석도 했겠지만 실험을 통해서 이게 업데이트에 뭔가 보호 기능이 없구나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취약점으로 발견한 것일 거고요. 그리고 로그키 등록도 사실 실제로 해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차량에는 인증하는 절차가 있었고, 거기서 인증되더라도 밑단에서는 그냥 통과될 거라는 그런 차량 기반 난리지랑 인사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제 테슬라에서는 이제 스마트 키는 이제 코드 서명이 들어가도록 패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부 로그키 등록은 사실 스마트 키만 안전하게 보호되면 사실 자동차 네트워크의 안전성 취약점이기 때문에 스마트 키를 보완해서 아마 해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차량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제 키를 등록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뭐 어떤 기능들이 패치가 좀 더 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숭실대학교 조효진 교수님 오늘 웨비나 마지막 발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